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대학부 방지영입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지난 7박 8일간 프랑스에 다녀와서 보고 느낀 점들을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별건 아닌데 제가 또 PPT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PPT 한번.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7박 8일간 프랑스에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프랑스에 다녀오게 된 이유는 제가 현재 전북대학교 식물방역대학원에서 재학 중인데 제가 전공하는 식물병리학회가 프랑스 리옹에서 열려서 또 학회차 방문하여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이 학회는 약 100여 개의 국가에서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학회였는데요. 저의 전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견문을 넓혔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학회가 끝나고 또 개인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프랑스 곳곳을 또 여행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프랑스 3대 도시를 다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리, 그리고 학회가 열렸던 리옹, 그리고 세 번째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마르세유라는 해양 항구 도시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즐겼던 사진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여기 뭐 다들 아시는 에펠탑, 그리고 여기 노트르담 성당인데 불이 나가지고 아직 공사 중이더라고요. 또 개선문도 다녀오고, 또 다음 사진이요. 또 이 항구 도시들도 다녀오고, 또 서커스를 보게 될 서커스를 볼 수 있던 기회가 있어서 서커스도 보고, 이 프랑스가 하면은 낭만과 막 문화 예술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걷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길거리에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길거리를 걷고 있으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되게 설레고 또 힐링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7박 8일간 프랑스에서 또 다음 슬라이드. 제가 갔던 리옹이 미식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들과 이 디저트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약 15,000보에서 20,000보를 걸어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와서 살이 빠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빠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박 8일간 제가 이 프랑스에 있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프랑스 너무 좋은 나라고 정말 낭만적인 나라인데 동시에 뭔가 양면성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어떤 양면성을 느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지만 그 선을 넘어버린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샌드강 옆에서 산책로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틀어놓고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이 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구역에 뭐 탱고가 나오는 데도 있고 재즈가 나오는 데가 있고 왈츠가 나오는 데도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그러니까 정말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춤을 추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피아노 사진인데요. 프랑스에는 역이나 쇼핑센터에 꼭 피아노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자유롭게 또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벽화이고 그래피티 같은 것들도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 곳곳에 예술가들이 버스킹을 많이 했는데요. 이처럼 정말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마치 파리지행, 이런 게 파리지행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넘어서서 제가 좀 너무나 자유로운 모습에 불쾌함을 느꼈던 것도 있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문제가 담배와 이 동성애의 문제였습니다. 프랑스가 법적으로는 공공장소에서 금연인데 이 공공연하게 음식점에서나 심지어 버스에서도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아이가 있던 없던 이렇게 어떤 어머니는 50일도 안 돼 보이는 아이를 안고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랑스는 임신 중에도 담배를 끊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니코틴 측정이 있어서 수치 아래로만 담배를 피우세요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흡연가들이 좋아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흡연자인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성애인데요.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은 이제 동성 커플들이 굉장히 많고 그냥 대놓고 자유롭게 스킨십도 하고 또 지나다니고 저렇게 카페인데 저렇게 6가지 무지개색 그 깃발들을 내걸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것도 좋지만 그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잘난 맛에 산다는 또 느낌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따뜻하지만 차가운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이민자들과 그 난민들에게 열려있는 나라라서 많이들 따뜻한 마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정착을 잘 못하게 되면서 길거리에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치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소매치기를 당하셔가지고 프랑스 경찰서도 같이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수요일에 미국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슬람 이민자들이 교회로 와서 또 위안을 얻었다고 하셨는데 여기 프랑스 이민자들과 그 난민분들도 교회 안에서 그 따뜻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는 정말 가톨릭이 중심된 나라로서 인구가 한 6,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개신교는 단 2%밖에 되지 않고 50% 이상이 가톨릭,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이 많아서 한 10% 정도는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개신교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었고 또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도 이 가톨릭이 중심을 잡고 있는 나라인데 그만큼 어디를 가든지 이 성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트르담 성당이 저는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노트르담이라는 말이 귀부인을 뜻하는 말이고 귀부인은 곧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를 그 모시는 곳을 다 노트르담 성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옹에 있는 저기 푸비에르 노트르담 성당에도 방문을 했는데요. 그 노트르담 성당 안에 그 정말 화려한 스테인드 글래스와 그 모자이크 타일로 또 장식되어 있는 것들, 또 이렇게 기둥의 이제 조각상들을 보면서 제 눈길을 많이 사로잡혔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는 다음 보시면 이 기도문이었습니다. 그 계단을 쭉 둘러서서 한 40여 개의 액자가 걸려 있는데 그 안에는 각 국의 언어로 번역된 기도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리가 그 해외 방문객들이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히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기도문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생각이 들고 그 기도문이 적혀 있을 때 또 많은 관광객들이 그 기도문을 보고 또 고백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해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제가 바라옵기는 이 프랑스가 복음화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그 허락하신 선 안에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또 이민자들과 난민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또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에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이 프랑스를 못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을지 연습 기간이라고 국가 전쟁 훈련인데 이 기간과 제가 프랑스에 가는 기간이 딱 겹치게 돼가지고 사실상 이 기간에는 공무원들이 휴가를 암묵적으로 금지거든요. 그래서 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곳에 연락해서 또 방안을 찾아봤었는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 은혜로 또 흔쾌히 허락을 받게 되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저희 익산이 호우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을지 연습
해당 지역에서 빠지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음 편하게 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그 미국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의 제자 목사님이 오게 되셨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 난민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뭘까? 또 정말 자그마하게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아마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대학원생 중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결혼을 하시고 이제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서 신앙생활을 그만두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근데 힘들 때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찾게 되고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프랑스 일정을 통해서 제가 그분이 과거에 크리스찬임을 알고 또 아직 마음이 활짝 열린 분이신 거를 또 알게 되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전도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께서 여기 단 위에 세워주셨을 때 가서 무슨 말을 하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또 생각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프랑스의 일정을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을 찾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이 학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